지금 동맹 체계에 충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나라가 연간 13조 원 증액 요구를 영원으로 거절하고 48시간 안에 5년 100조 원 자주 전력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강자의 압박이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숫자가 판을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혹한 영하 35도와 혹서 영상 50도. 야전 테스트에서 고장률 200시간당 1% 미만이 입증되자 나토 12개국이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동시에 미군 부담률 15% 감소, 연합 억지력 12% 상승이라는 재설계 수치가 공개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미션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T-48시간에서 시작된 이 숫자의 전쟁, 누가 룰을 바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2시 35분 휴대폰 화면에 붉은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T-48만 2500.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13조 원 증액 요구를 영원으로 거부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예산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국방혁신본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 MBA에서 국제전략학을 전공했고 맥킨지에서 5년간 국방 컨설팅을 담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제 이력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국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이 제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일할 때도 유럽 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의심, 우리의 독립적 역량에 대한 한계론, 그리고 결국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오만한 시선들. 저 역시 때로는 이런 회의론에 흔들렸던 게 사실이에요. 미 국방예산국에서 보내온 서면 통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A사 용지 2장에 적힌 냉정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48시간 내 최종 답변 요구, 연간 13조 원 증액 필수, 동맹 비용 분담 재조정. 불가피, 거부시 동맹 체계 전면 재검토.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죠. 이 문서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건 명백한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우리 없이 못 산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축적한 객관적 데이터들을요. K9 자주포의 혹독한 야전 테스트 결과, K 전차의 혁신적인 성능 개선, KF-X 프로젝트의 예상보다 빠른 진척. 특히 지난해 실시한 K9 자주포의 혹한 테스트가 기억났어요. 영하 35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고장률이 200시간당 1% 미만을 기록했었죠. 이는 독일의 PGH-2000이나 미국의 M109A7보다도 우수한 수치였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도 있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에서 실시한 독립평가에서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FFI의 북극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객관적 검증 데이터들이 제게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NSC 회의실에서 흘러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5년 100조 원. 자주전력 투자 역할 재배치 방안이라고 적힌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초안이었죠. 두꺼운 바인더 안에는 36개월간의 세부 계획과 127개의 핵심 성과 지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물씬 풍겨났어요. 누군가 정말 가능한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또 다른 목소리가 13조 원을 거부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회의적인 톤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의심론은 제 머릿속에서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100%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13조 원 증액을 받아들이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었고, 거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우리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요. 증액 영원, 공백 0%, 48시간 우리가 바꿀 건 감정이 아니라 지표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한 말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동시에 오만했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낼 수 있을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T-47만 5812.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36개월 KPI와 127개 라인 아이템이 담긴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야 한다고요. 편견과 한계론을 깨트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자주전력 오축 로드맵이 핵심이었어요. 지상전력은 K국과 KE가 중심이었고 해상전력은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 프로젝트, 공중전력은 KF-X와 무인기 체계, 미사일 방어는 통합방공망과 요격미사일, 사이버 전력은 AI 기반 보안체계가 핵심이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나 오카다 박사로부터였습니다. 현장 검증 수락합니다. 센서와 로그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설계하겠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객관적 검증이 시작되는군요. 이제 의심론자들을 설득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분 후 리나 오카다 박사의 연구실에서는 정말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8개 모니터가 동시에 깜빡이면서 센서 배치 완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13시간 안에 1.2TB 데이터를 수집해서 베이스라인을 구축해야 했는데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리나는 과거 시리아에서의 치명적 오판이 뇌리를 스쳤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대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그녀의 다짐이었어요. 보고서가 아닌 오직 센서만 믿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보고서 금지 센서 48대, 표준 로그 B1.0, 13시간 내 베이스라인 이것이 그녀가 설정한 철칙이었습니다. 한지우에게서 파격적인 접근 권한이 도착했어요. 7개 시설 출입권, API 3종 키, 보안 규정 B-2 임시 완화까지.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T-48시간이라는 절박한 시간 제약이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죠.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리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반격의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연합예산블록에서 본격적인 한국 흔들기 작전을 개시한 거였어요. 증액 없인 공백률 8%라는 조작된 자료를 세계 주요 매체에 동시 유포했습니다. 한국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동맹 균열, 누구 책임인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죠. 더 가슴 아픈 건 해외 한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미국 화나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SNS에는 이런 걱정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는 하소연까지 나왔어요.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인데 그걸 거부해도 되나? 혹시 북한 위협은 어떻게 막을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불안과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신중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팀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국방부 커뮤니케이션 팀이 즉시 반격에 나선 거였습니다. 역할 재배치 AR 용어 통일, 신문 10답 인포시트 제작. 자주전력 강화 반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죠. 우리는 미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파트너가 되려는 거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어요. 한편 리나의 화면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K9 생산 라인의 온도, 습도, 진동 수치들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데 모든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대박이야. 리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K9의 혹한 테스트 데이터가 정말 놀라웠어요. 영하 35도에서 200시간 연속 운용했는데 고장률이 1% 미만이었거든요. 독일의 PGH-2000이 같은 조건에서 5.2% 고장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5배나 우수한 성능이었죠.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나? 리나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특히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과장 광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편견 어린 시선들이 리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확실하게 보여주자. 리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10만회 반복 계산으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예측값을 철저히 보정해 나갔죠. 공백률이 2.3%에서 0.30%로 다시 0.26%로 조정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였어요. 한지우 매니저님, 지금 해외 정보기관들이 우리 데이터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CIA에서 관심이 높아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이었죠.
CIA까지.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야. 리나가 한지우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장 로그 1.2TB 수집 완료. 베이지안 업데이트로 공백률 0.26% 확정. 통계적 신뢰도 99.7%입니다. 그의 안도 섞인 한숨이 들렸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안 접근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7개 시설 모두에서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외 해킹 시도가 급증한 거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데이터를 조작하려 하거나 아니면 훔치려 하고 있어요. IT 보안팀의 긴급 보고였습니다. 설마 우리를 믿지 못해서? 한지우가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데이터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우리 정보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이 위협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센서 48대, 로그 1.2TB, 13시간이면 충분 공백률을 0.3% 이하로 수치화합니다. 리나의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한 시선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였죠. 드디어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진짜 검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제 누가 웃을지 두고 볼 일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이 되자 한지우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시보드 127개 지표를 동시에 활성화한 거였어요. 전면 공개 결정이었죠. 5년 100조 원, 36개월 일정, ASI 0.78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리나 박사로부터 최종 보고가 도착했어요. 1.2TB 로그 피처화 완료, 베이지안 업데이트로 공백률 0.30%에서 0.26%로 조정. 현장 데이터의 정확성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소위와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증 프로토콜 제도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월 1회 스트레스 테스트, 분기 외부 감사, 연 2회 실사격 평가.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였죠. 국내 3사 컨소시엄도 움직였습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KAI에서 생산 용량 지표를 공개 제출한 거였어요. K9 월 8대, K2 분기 36대, KF-X연 12기체, 국산화율 80%, MTBF 200시간.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공시였습니다. 자주전력 5축 로드맵도 상세히 공개했어요. 지상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력까지 각 축마다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ASI 자주강도 지수 0.78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AR력 칼제 배치 매트릭스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담률 15% 감소, 연합 억지력 12% 상승. 모든 수치가 공개된 상태였죠. 처음엔 불안했지만 전면 공개는 신뢰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숨기면 의구심이 생기고 공개하면 검증이 가능해지니까요. 산업계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투명한 성과 공개가 오히려 해외 수주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대시보드 공개 후 반응이 쏟아졌어요. 국내 언론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해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127개 KPI 중 95%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었어요. 오늘 127개 KPI 전면 공개 ASI 0.78, 공백률 0.26%, 36개월 안에 미군 부담률 15% 감소를 지표로 증명합니다. 한지우가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투명성의 혁명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위대함이 드러나자 정말 무서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투명성 혁명이 시작된 지 6시간 후 전 세계 기득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합 예산 블록에서 반미 프레임 점화 작전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토론 프로그램 사건, SNS 인포그래픽 이종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보 전쟁이었죠. 한국의 군사 독립은 동북아 불안정을 야기한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을 위험성 기술. 과시는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 공세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 유럽 방산업계, 심지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까지 가세한 거였어요. 한국 방산 기술의 급부상이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이 그들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격도 정교했어요. 한국의 데이터 투명성은 오히려 안보 위험, 동맹국끼리의 정보 공유 원칙, 위배, 성급한 군사 자주화는 북한에게만 유리.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음모였죠. 가장 아픈 건 국내 반응이었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동맹 파괴하면서까지 자주국방이 필요하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이런 상황에 정말 흔들렸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패권국에 도전하는 신흥 강국은 항상 견제를 받는다. 동맹의 가치는 때로 자주성보다 중요하다. 이런 체제 논리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정말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한지우의 자존심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동기들로부터 너 때문에 한미 관계 악화됐다는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더 심각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해외 정보기관들이 우리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X 개발진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타겟이에요. 기술 탈취와 인재 빼가기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한지우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항받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맥킨지에서 배운 리스크 관리 이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안전한 선택을 하라, 이런 논리에 자꾸 흔들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리나 박사가 데이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0만 회를 돌려서 95% 신뢰 구간 0.04%P를 도출한 거였어요. 감정과 정치적 압박은 통계적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나는 더 나아가 국제 비교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ASI 0.82는 미국 0.73, 러시아 0.69, 중국 0.64를 모두 앞서는 수치였어요. 공백률 0.26%도 NATO 평균 1.2%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라고 리나가 말했어요. 국방부에서도 AR 매트릭스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 증가와 미군 주둔비 절감 효과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보여준 거였어요. 실제로는 미국에게도 연간 2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더라도 세계 질서에 맞서는 게 현명한 일일까? 체제 수능적 사고와 자주적 가치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특히 하버드 은사 교수님께서 한국의 선택이 우려스럽다는 칼럼을 쓴 걸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더 큰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한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맹 관계 재검토 불가피,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일본도 가세했어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지역 안보에 위협적이라며 유엔 안보리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군사 균형 파괴 우려를 표명했어요. 사방에서 포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했고 전문가로서는 체제 논리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혼자서 이 모든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동맹을 잃으면서까지 자주국방이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리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실시간 해킹 방어 데이터를 공개한 거였습니다. 지난 6시간 동안 무려 3,847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한국의 AI 보안 시스템이 모두 차단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리나가 말했어요. 여론은 피로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데이터의 힘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진짜라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한지우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숫자는 거짓말 못합니다. 미군 부담률 18% 감소, 억지력 16% 증가, 공백률 0.26% 이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그래서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 전쟁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지우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토 실사팀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지우는 더 이상 데이터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과 맥킨지에서 익힌 분석,
그리고 체제 수능적 사고로 흔들렸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해야겠다. 첫 번째 목적지는 파주의 K9 테스트 사이트였어요. 영하 35도 혹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지우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K9 자주포가 영하 35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연속으로 정확한 사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가 한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PGH-2000은 영하 20도에서도 고장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였어요. 15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걸 한지우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CEP 원형 오차 확률 5m 이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몸으로 느낀 거였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나토 실사팀의 요한 슈미트 대령이 한지우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 성능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두 번째 체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대구의 KF-X 테스트 센터에서 실제 레이더 성능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한지우가 직접 관제실에 들어가서 AESA 레이더의 탐지 과정을 지켜봤어요. 180km 거리의 스텔스 표적까지 탐지한다고요? 한지우가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F-35의 AN/APG-81 레이더보다 15% 더 우수한 성능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록히드 마틴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가 한지우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도 이 기술이 탐나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미국 기술자가 한국 기술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한지우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 번째 체험이 결정타였습니다. 계룡대의 통합방공센터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거였어요. 한지우가 직접 관제관 옆에 앉아서 드론 때 공격 차단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50개 드론이 동시에 침입합니다. 경보가 울렸어요. 한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AI 방어 시스템이 0.3초 만에 모든 위협을 탐지하고 분류했어요. 각각의 드론에 대해 최적의 대응 방법이 자동으로 할당됐습니다. 12분 18초 전 위협 무력화 완료.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지우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폴란드 조달청장이 한지우에게 직접 한 말이었어요. 한국과 즉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능이면 러시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는 현장에서 바로 K9 자주포 120대 도입 LOI에 서명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북극 환경에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무기는 처음입니다. 즉시 도입을 추진하겠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도 연달아 도입 의사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한지우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따로 있었어요. 사이버 보안 센터에서 실시간 해킹 방어 현황을 본 거였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127개국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 AI 시스템이 모두 차단하고 있어요. 성공률 99.97%입니다. 한지우가 직접 본 공격 횟수는 1분에 150건이었어요. 하루로 치면 20만 건이 넘는 공격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구나 한지우가 깨달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기술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K9 개발팀장이 한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의심했어요.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밤낮 없이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KF-X 수석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F-35보다 우수한 레이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한 결과예요. 한지우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료였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보다, 맥킨지에서 익힌 분석보다 이 현장의 기술자들이 만든 현실이 훨씬 더 대단했어요. 해외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BBC에서는 코리언 디펜스 미러컬 하우 디드 위 미스 디스? 라는 제목으로 30분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CNN은 사우스 코리어즈 히던 밀러테리 파워하우스라며 한국 기술을 극찬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의 반응이었어요. 라인메탈 CEO가 직접 한국에 와서 기술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게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탈레스 그룹에서는 한국의 KF-X 레이더 기술을 라팔 전투기에 적용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서방 선진국이 한국 기술을 역수입하겠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지우가 모든 현장 체험을 마치고 나서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의심했을까? 체제 수능적 사고, 서구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리나 박사는 테스트 로그 요약 12페이지와 60초 영상을 전 세계에 릴리즈했어요. 한지우의 현장 체험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게 가장 확실한 증명이에요. 한지우의 확신에 찬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데이터 기준 0.6% 200시간, 탐지거리 180km, 차단 성공률 99.97% 이 수치들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장이 먼저 우리를 설득했어요. 이제 저도 완전히 확신합니다. 드디어 한지우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한국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와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가지자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성관제본부와 미사일 방어사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최종 시연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우리의 위대함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한지우가 자신감 넘치게 선언했어요. 시나리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적어도 드론대 100대와 중고도 미사일 20발이 동시에 침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성 위협이었어요. 전 세계 30개국 군사 전문가들이 실시간 화상으로 관전했습니다. 미국 펜타곤, 러시아 국방부, 중국 군부, 유럽 각국 국방 관계자들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 정도 위협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달랐어요. 직접 체험한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12분 안에 모든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보겠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확실히 증명하죠. 드디어 시연이 시작됐어요. 120개의 위협이 동시에 한반도를 향해 침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이면 어떤 나라도 완전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AI 통합 방어 시스템이 0.1초 만에 모든 위협을 탐지했습니다. 각각의 위협에 대해 최적의 대응 방법이 자동으로 할당됐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공 요격 미사일, 레이저, 무기, 전자전 장비가 완벽한 조화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다. 미국 펜타곤 관계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요격하는 게 아니라 각 위협의 특성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동시 대응 능력이었어요. 120개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우선순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감탄했어요. 리나 박사는 실시간으로 ASI 자주강도 지수를 재산출하고 있었어요. 0.82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0.85, 0.87, 0.89.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한 적 없는 수치였어요. KF-X 개발단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전 배치된 KF-X 2대가 직접 요격 작전에 참여한 거였어요. F-35보다 15% 우수한 레이더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적 목표들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엔진 국산화 완료까지 T24개월로 단축. KF-X 개발팀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원래 36개월 계획이었는데 12개월을 앞당긴 거였습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는 뜻이었어요. 정확히 10분 30초 후 모든 위협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120개 중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목표했던 12분보다 1분 30초나 빨랐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코리언 디펜스 시스템 비안드 이매저네이션이라고 보도했어요. 러시아 RT는 사우스 코리아 세츠 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CCTV도 코리언 이너베이션 서프라이즈즈 월드라며 극찬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아이언돔 개발자들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공식 요청한 거였습니다. 방어 시스템의 원조격인 이스라엘이 한국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리나가 최종 ASI를 발표했어요. ASI 0.91 달성. 증액 없이 억지력 23% 추가 상승. 이론적 최대치인 1.0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완전 자주방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였어요. 한지우의 승리 선언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10분 30초 만에 120개 위협 완전 차단 ASI 0.91 달성.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지우가 가졌던 모든 의심과 체제 수능적 사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의 위대함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이 증명된 후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극적인 시연 성공 후 단 6시간 만에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자주강화 찬성률이 85%까지 폭등한 거였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당연히 자주국방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압도적 반응이었어요.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예산 처리 만장일치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인정하며 새로운 동맹 관계를 모색하겠다. 협박에서 협력으로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한미연합본부에서 역사적인 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동맹 2.0- 평등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거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임무분담이었어요. 기존에는 미국이 70%, 한국이 30%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한국 60%, 미국 40%로 역전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재정 부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100% 부담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공유받는 대가로 연간 5조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사용료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거였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토에서 공식 제안서를 보낸 거였습니다. 한국을 나토 파트너 플러스 국가로 초대하며 한국 기술의 나토 표준 채택을 추진하겠다. 서방 군사동맹이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삼겠다는 역사적 결정이었어요. 독일 라인메탈에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과 5050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K9 글로벌 생산을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프랑스도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KF-X 엔진 기술을 라팔에 적용하고 그 대가로 유럽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 항공기술의 자존심인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변화였어요. 기존에 한국을 견제하던 일본이 한일 방산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이 일본의 새로운 입장이었어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중 평화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보다는 기술 협력을 통한 상생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러시아까지 가세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혁신적 기술에 감탄한다며 한러 방산기술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강국이 한국을 인정하고 협력을 원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동맹 2.0의 최종 수치가 확정됐습니다. 한국 주도 60%, 미국 협력 40%, 미군 부담률 25% 감소, 억지력 30% 증가, 한국의 기술료 수입 연간 5조 원. 모든 것이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한지우가 최종 발표에 나섰습니다. 한국 주도 60%, 억지력 30% 증가, 기술료 수입 5조 원. 이제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48시간 전만 해도 13조 원 증액 요구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료를 받으며 지역 안보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리나 박사가 역사적인 최종 평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리나의 선언으로 시작됐어요. 모델의 확장성을 제시하면서 동맹 2.0
ASI 자주지수 0.91, ARZ 배치지수 한국주도라는 새로운 공식을 원페이지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리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한국만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주의 표준이 된 거였어요. 산업과 외교 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였어요. 수출과 공동개발 확대를 위해 47개국과 기술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K-디펜스 표준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가 탄생한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기술 수출 규모였어요. K9 자주포 2,400대, K2 전차 1,800대, KF-X 전투기 240대, 통합항공 시스템 36세트. 총 23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국방혁신본부에서는 전체 과정을 K-디펜스 표준 모델로 아카이브했습니다. T-48시간에서 시작해서 2년 완성 그리고 글로벌 확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거였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였어요. 아시아 국가는 기술이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산다. 동양인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편견들이 완전히 깨진 거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코리언 이너베이션 마더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했어요. 한지우의 모교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과목이 생긴 거였습니다. MIT에서도 코리언 디펜스 테크놀로지라는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에서 코리언 미러컬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가가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된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유엔에서의 발표였어요. 한국이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방어력이 오히려 지역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였어요. 리나가 유엔 연설에서 말했어요. 편견은 발전을 막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혁신에는 인종이 없어요. 한지우도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8시간 전 저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서구 중심적 사고, 체제 수능적 논리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원페이지 매뉴얼과 공개 대시보드를 통해 K-디펜스 모델이 전 세계와 공유됐어요. 48시간 전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이 인류 전체의 발전 모델이 된 거였습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에서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기술 후진국 한국에서 글로벌 리더. 한국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숫자가 감정을 이겼고 데이터가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증명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고정관념을 버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T-48시간 만에 13조 원 증액 거부부터 글로벌 리더십 확립까지 정말 극적인 여정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가능성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1초라도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